네, 6월 3일 일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에, 지난주에 그 라이브 방송을 올릴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중간에 한 3차례 정도 말씀드렸어요. 예, 앞부분에 주절주절 이야기가 좀 있고, 그 뒷부분에 채팅창을 통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좀 주절주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편집하고 올리겠다고, 그렇게 한 3차례 정도 말씀을 계속 드렸고, 어, 영상 이거 촬영이 끝난 이후에 바로 편집 프로그램 돌려서 앞뒤로 필요 없는 부분 자르고 올린다고 기존에 라이브 그 올렸던 내용을 그냥 뭐 멤버십 전용으로 그냥 돌려놓고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할 거면 방송하지 마라.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리고 뭐 구독 취소한다 뭐 이런 댓글들을 하나 봤는데, 제가 밑에 분명히 여러 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 지우고 그냥 가셨더라고요. 뭐 제가 뭐 멤버십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정보, 제가 취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똑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6월 3일 본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게인 2017 범어의 귀환, 과연 그럴 것인가? 파워풀 대구로 바뀌었는데요. 파워풀 대구, 이 두류공원에 제가 한번 가서 이거 컬러풀 대구가 있나 찾아보니까 이거 없는 것 같았어요, 이거. 요 자리 가봤는데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무주택자 올해 마지막 기회인데, 수성구 핵심 이제 입주도 몇 군데 안 남았는데, 아마 이분 범어의 아들이실 거예요. 범어의 아들. 특례 있을 때 어서 사세요. 요런 말 딱 들으면 저는 떠오르는 게 이 내용입니다. 6억 원 초과하는 주택 DSR 걸립니다. 지금 사면은 6억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막 5억 후반대 물건들 이런 것들 막 매수를 엄청 부추겼죠. 일시적으로 6억을 넘어가는 현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4억대로 막 꼬라박고 이랬어요. 이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샀던 사람들 그 결말은 좀 비참했죠. 특례 있을 때 어서 사세요. DSR 규제 걸리기 전에 어서 사세요. 마치 늘 마지막 기회인 양, 지금 아니면 없다라고 늘 부추기는 글들. 부산 아파트 거래량 한번 봅시다. 한 3개월 효과, 요런 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선 이후에, 대선 전후로 기대감을 안고 했을 때 거래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 있었어요. 왜? 부산은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폭발적으로 집값 상승했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규제 지역 해제한다면 난리 난다 그랬어요. 언젠가요? 9월 달에, 9월 말에 규제 해제했죠. 이 효과가 채 3개월을 가지 못하더라. 대구도 규제 해제하고 나니까 3개월을 가지 못하더라. 이번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부동산 관련해서 큰 굵직굵직한 뉴스가 나온 이후에는 늘상 그 효과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자, 범어를 지금 흔들고 있는데 그 효과는 또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산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산도 거래량이 꺾였죠. 3월달을 정점으로 4월달 거래량 꺾였어요. 5월의 거래량도 4월과 비슷하게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자, 매도 물량 일주일 전에 같은 날 대비로는 200건 정도 줄었어요. 조금 이제 다음 주에도 휴일이 끼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제대로 된 내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승폭은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자체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임대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세 물량 9,000건, 9,800건. 많다고 느끼잖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임차인 못 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전히. 월세 물량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좀 꺾였습니다. 8,200건. 그 전년 동월과 비교해보세요. 여전히 많은 건 맞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요 흐름만 보고, 야, 줄어들고 있잖아. 이 줄어드는 게 얼마나 많이 줄어들어야지 시장이, 임대차 시장이 좀 이제 좀 안정화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 10,000건 정도는 줄어들어 줘야지 균형이 약간 맞는 그 정도 수준. 지금 무척이나 많은 상태가 맞습니다. 미분양 물량 요거
지난달에 3월 달에 발표했을 때 많이 줄어서 깜짝 놀랐죠. 요거 CG 삼정인가요? 어딘가요? 거의 한 600건 정도가 전세로 임대로 전환했죠. 안 팔리니까 전세로 전환하면서 그 미분양 통계 수치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4월 통계 나왔는데 13,000건. 요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한 3일 정도 늦어졌는데요. 13,000건. 이 여전히 미분양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패턴으로 올해 한 1만 가구 이상 분양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분양이 되었다라면 지금 아마 미분양은 뭐 16,000, 17,000 여기까지도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분양을 안 하니까 미분양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갈비님, 네, 반갑습니다. 문제가 뭐냐? 제가 대구 미분양 뉴스로 검색하다 보니까 악성 미분양이 많이 늘었다. 1000건이 넘어섰다. 준공은 미분양입니다. 이것들이 많이 누적되고 쌓이게 되면 건설사들은 본격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할인 분양 수순을 거쳤어요. 단순히 미분양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할인 분양에 바로 돌입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할인 분양과 가장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것은 준공은 미분양이었습니다. 준공은 미분양 지금 1000건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 전주 대비 거의 한 300건 가까이 줄었나요? 네, 무척 많이 줄었습니다. 한 370건, 380건, 380건 정도 줄었는가? 요 뒷면에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이 전매 해제 이후에 4,427건, 네, 정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권 매도 물량은 왜 줄어드는가?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줄어드는가? 라고 살펴봤을 때 아니더라는 거죠. 입주, 감삼동의 입주, 본동의 입주, 고성동에도 입주, 지산동에도 입주, 입주를 통해서 감소한 것이 379. 전주 대비 물량 줄어든 건 364. 실질적으로 분양권 매도 물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입주하면서 감소했는 부분들 제외하고 나면 분양권 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 차트로만 보면 분양권 매도 물량 이제 정점을 찍고 꺾였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입주로 인한 감소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대구 아파트 거래량 95건, 굉장히 많은 거래량. 그러면 지금 1338건의 거래량은 과연 월 말이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직거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통한 거래보다는 안 팔리니까 지인을 통한 이런 찬스들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월의 거래량 예측치는 1750건 정도. 어쨌든 슬금슬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으로 간다. 이 특례라는 이벤트를 안고 그나마 돈을 살포하니까 그나마 효과가 좀 있더라. 나중에 거래량 흐름 이것도 한번 보실 거예요. 주간 거래량 오늘 많았지만 주간 거래량상은 429건이에요. 요 휴일이 하루 끼어 있었죠. 대체 공휴일 때문에 휴일이 하루 끼어 있었는데요. 429건. 이번 달 거래량은 주간 기준으로 435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1800건대의 거래량 나올 것 같아요. 1800건대 거래량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 표를 무척이나 아낍니다. 지금 거래량 1338건, 3거래일째 1338건, 지난달 보면 1312건, 비슷한 흐름으로 가면 1800건 거래량이 살짝 늘어날, 5월 대비로는 거래량이 살짝 늘어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돈보에 보면은 나오는 거래량 83건, 요거는 아파트 투미라는 곳에 나오는 거래량 95건. 네, 이호수님 반갑습니다. 요거 한 번씩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돈보라는 사이트가 6월 내용이 누락되고 지금 5월 달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보 사이트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놨습니다. 이거 6월 달 내용 업데이트 안 되고 있어요 라고 보내놨어요. 그럼 며칠 있으면은 이걸 다시 정상화 시키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간혹 생깁니다. 네, 백인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요거 누락되는 부분 제가 6월달 내용 아파트 투미하고 약간 견주어서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뭐 큰 차이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가격 거래는 보이지 않아서 5월 거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리버랜드 대형 평형 거래 많은 현상 계속되고요. 대형 평형 중에서 요거 좀 눈에 띄죠.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같은 고층인데요. 17억까지 갔던 것이 9억
9억, 8억이 떨어졌습니다. 40% 이상. 고층에서는 잘 보기 힘든 현상인데 이거 직거래인가요? 아니,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지 않았어요. 만촌 3종 그린코아 에듀파크 12억 8천 대단해요 라고 누군가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다시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건 48평이에요. 국평이 아니에요. 국평이 아니에요. 48평이에요. 버머 라운 프라이빗 2차 10억 8천. 네, 고점 대비로 한번 보면은 한 25% 정도 되나요? 범어동이 뭔가 좀 뒤흔드는 것 같아요. 다 범어입니다. 다 잘 범어, 만촌, 범어. 이 자리가 다 차지한다. 그래서 범어동 지역, 수성구 지역 거래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찾아봤을 때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 작년에 너무 적었다. 작년에 너무 적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필요 있겠고, 범어 센트럴 브루지오까지 짚어볼게요. 9억 4천. 이거 막 7억 후반, 8억 막 이런 거래가 많이 있었는데,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9억대. 또 저층으로 내려오면 또 억 단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범어 센트럴 브루지오 8층. 네, 39층과 8층만 봐도 한 1억 가까이 차이 나죠. 더 저층으로 내려오면 가격은 더 많이 빠집니다. 사람들이 높은 가격. 제가 어제 영상의 제목으로 올렸던 것이 힐스테이트 버머. 분양가와 현재 시세. 현재 시세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5억 가까이 차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대구에 만약에 한 30군데 분양했으면 한두 군데 나올까 말까, 로또라고 불릴 만한 곳 한두 군데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분양이었죠. 나머지 대다수의 분양했던 아파트들은 그렇게 재미를 보는 곳이 잘 없었어요. 근데 워낙 가격이 오른 곳들만 계속 각광을 받고 부각되다 보니까 마치 모든 분양 시장이 다 성공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범어 센트럴 부르죠. 고점 대비 중간층 정도 되면 9억. 지금 현재 만약에 18층이 과거에 13억 6천이었는데요. 지금 39층과 8층 견뎌봤을 때, 자, 9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4.6억이에요. 4.6억. 한 35% 정도 하락. 고점 대비 하락해 있는 상태. 고점 대비 그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많이 비싼 느낌? 갑자기 비싸지는 느낌?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우리 신원성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방송을 하면서 그거 살기 좋다, 그 학군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제가 무수히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이 조회수도 근래에 들어서 1일 조회수 평균 한 2,000개 정도 나오는데 조회수가 한 8,000 가까이 나왔어요. 8,00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 조회수 나오면 야, 유튜브 할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냥 안 나오죠. 싫어요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대형 평형, 애매한 수성, 대형 평형도 고점 대비 요거 35%. 버머 라운 프라이빗 33평형 가격 고점 대비 40% 정도 빠져 있습니다. 저층으로 내려오니까요. 버머 라운 프라이빗 2차 10억 넘어가면 난리. 이 7억대에 거리되면 조용. 뭐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7억 3,500 신고가 나왔습니다. 고층. 뭐 분양권 한창 많이 거래될 때 이거 가격 얼마이고 인근에 막 9.8억, 막 9.6억 막 이렇게 거래됐었던 거. 요런 기준으로 보면은 요 반등이 되게 반가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내 본전이 올라오면 멀었다 이런 느낌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알파시티 동아이시 7억 2,500 고점 대비 35% 정도. 월베이치 아이파크 6억 8,500 국평 아니에요. 40평대입니다. 40평대예요. 이편한 세상범어 고층 쪽으로 올라오니까 6억 4,500 이게 뭐 6억 밑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막 6억 고층 기준으로 막 6억 후반까지 6억 8천 막 이 정도까지 거래가액이 보이기도 했죠. 금방 7억이 막 뛰어넘을 것 같았지만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범어촌 화성파크 드림 S 요거 고층 요거 가격은 따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범어 목련 20평형 20% 정도. 남산자이 하늘채 5억 7,500 남산자이 하늘채랑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랑 7억 3,500 5억 7,500 7억 3,500 5억 7,50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동 30% 이상, 월성 협성오픈의 30% 정도의 고층.
뭐 많이 빠졌을 때 40%까지 빠졌으니까요. 네, 포켓 아이파크 반등은 했다. 아니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포켓 아이파크 신축 5억 정도. 나머지 신축들도 5억을 조금 넘어가기 힘든 느낌. 네. 월성협정풀에 층수가 조금 낮아지면 4억 7,500까지. 월배 2차 아이파크 저층 기준으로 4억 7천. 이거 굉장합니다. 진짜. 고층 기준으로는 그때 5억 3천까지 거래가 나오는 걸 봤었습니다. 저층과 고층 차이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 나네요. 2차 아이파크 4억 6천에 고층. 11층이면 고층이라고 같이 끼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가격은 4억 6천, 5억 3천 거래가 한 개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수순으로는 뭐 5억 5천, 5억 6천 이렇게 쭉쭉쭉 계속 나올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신월성 지역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보이네요. 많이 보이는데 거래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40% 고점 대비 하락했고 저층이다. 일반적인 지금의 현재의 공식에 넣으면은 딱 들어맞지만 여기에 고점은 다른 데보다 조금 높았던 경향이 있죠. 저렇게 오늘 4건 정도 나왔나요? 신월성 지역 아파트 네 매매 거래 여기 한두 개 뒤에 더 끼어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느낄 거예요. 한창 초반에 막 3억 후반대까지 이런 것들 2차가 아니고 1차 기준으로 3억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가격, 2차 기준으로는 4억 초반까지 떨어졌었던 가격, 그때 이후로 가격이 싼 것이 지금은 가장 호재지. 뭐 정부가 규제를 해제한다 뭘 한다 해도 그렇게 시장은 크게 반응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 40%, 20%, 대형평형 건너뛰고 35%, 거의 한 35%. 네. 남산동, 대봉동, 얼마나 많이 띄우고 했던 동네입니까? 왜? 옆에 재개발하거나 이런 곳들이 많잖아요. 남산동도 워낙 이제 오래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에 막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개발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엄청 띄웠었죠. 분양 한창 하던 무렵에. 대봉동도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대봉동부터 시작해서 신천 라인 따라서 상동, 중동, 뭐 파동, 뭐 동네방네 네 난리가 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또 가격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영남 네오빌아트 3억 7천. 막 극도로 많이 올랐던 것도 아니고 또 많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당내면 2편에서당 2단지 3억 6,500 34평. 얼마 전에 어제 39평 가격 뭐 4억 초반에 거래되는 것도 보였었습니다. 자, 최신축 다섯 메가시티 태양아너스. 자, 이거 2년 못 채우고 팔잖아요. 이거 분양가에서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과연 남는 게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면은 한창 분위기가 좋았을 때 뭐 외곽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이렇게 뛰어들었던 경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죠. 자, 나머지 3억 이상 가격대 요 정도까지만 살펴볼까요?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뭐 30% 하락하는 느낌. 뭐 금매 다 나갔다고 이야기한 지가 언젠데 계속 이런 거래만 계속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미분양 많죠. 분양권 매도 물량 쌓여 있죠. 분양 못하고 지금 스톱되어 있는 곳 많죠. 정부에서는 미분양 안 사준다고 얘기했죠. 전세시장 틀어먹으려면 또 돈 쏟아 부어야 되죠. 자, 건당 거래대금은 3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대구에 가격 이렇게 노란색 선 2020년처럼 혹은 파란색 선 2017년처럼 비싼 아파트들 거래되고 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입주하고 가을비님 입주하고 기뻐하셨다고요? 아마 청약 당첨되었을 때는 아마 더 기뻤을 거예요. 근데 저게 청약이 그때 잘 되었었나요? 바로 경쟁률도 엄청났었던가요? 거래량 제가 차트를 몇 개 더 넣었었는데 수성구 지역 비교하기 위해 차트를 더 넣었었는데 네, 아무튼 거래량 2,000건 돌파 여부를 주목해 보고 있는 시점. 과연 2017년에 이 영광이 재현될 것인가? 1,000건을 조금 넘어가던 거래량이 2,000건.
그러던 것이 2,500건, 3,500건, 뭐 4,300건 이런 식으로 막 4,300건까지 뛰어 올랐을 거예요. 1일 거래 지금 신고되는 것이 지금 월간 기준으로 1,800건 정도, 1,800건 정도 거래량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1일 기준으로 한 95건 정도 우리는 신고되는 모습을 보거든요. 4,300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0건. 하루에 거래량만 200건이 넘어갈 거예요. 거래가 더 활발했던 시절, 한 6,600건까지 거래량 나왔던 시절에는 하루에 거래량만 우리가 신고되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300건이 넘었을 거예요. 정말 굉장하던 시절이었어요. 정말 활발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이 다시 올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물음표를 남깁니다. 제가 뭐 일본처럼 저성장 뭐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왜 일본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일본하고 다르다고 뭐 항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세요. 한국은행 총재도 며칠 전에 나와서 이야기했죠. 하는 총재, 이창용 총재도 며칠 전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처럼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거 돌이킬 수 없다. 왜? 각종 뭐 이권 단체라든지 뭐 이권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하다못해 올해 들어서 뭐 연금을 손댄다. 뭐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무엇이든지 뭐 다 개혁을 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와, 그거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데 일본보다 임금이 더 높다. 임금 상승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우리도 일본을 닮아간다면 임금이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자동차 연봉 1억? 좋습니다. 연봉 1억. 생산직 1억 칩시다. 만약 도요타 연봉 5천?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봅시다. 이 경쟁력이 없잖아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일본이 더 잘 나갈 수 있겠죠. 우리도 결국에는 임금이 좀 정체되는 이런 사회로 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한 번씩 해봅니다. 구 군별 거래량 살펴보시면 지금 한 3분의 2 정도 거래가 완성되었어요. 수성구의 거래량이 뭐 300건, 600건, 900건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200건 정도 수준이거든요. 5월달에 거래량의 마무리도 4월과 유사한 300건 정도 수준. 오히려 달서구가 줄어들었던 달서구가 수성구 오르는 거 보고 놀라서 더 따라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느껴집니다. 범사만삼 특집을 통해서 살펴봤었어요. 거래량이 과연 얼마나 살아나고 있는가. 전년도가 너무 심했죠. 전년도가 한 달에 적을 때는 한 건 거래될 때가 있었어요. 한 건. 가장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을 때 범사만상 1만 세대 아파트 중에서 한 건이 거래가 되었어요. 매물은 한 5% 정도 나와 있어요. 만 건 중에 매물은 5% 정도인 한 500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건이 거래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근의 그 많은 공인중개사들부터 시작해서 좀 쉽지 않죠. 지금 거래량이 많냐? 상대적으로 나아지긴 했습니다. 월 평균 지금 거래량 한 25건 정도 나오고 있어요. 맨날 범어 사동 범사만삼 다시 학군 이야기부터 끌고 나와서 어디 뭐 조선시대 이야기부터 다 끌고 나옵니다. 막 2014년도에 경신고등학교에 뭐 4명을 학교에 5만 이야기가 다시 다 튀어나오고 막 그런 실정이죠. 그래도 거래량은 한 5월 달에 거래량 30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게 폭발하지 않죠. 그러면 제가 어게인 2017이라고 이야기를 붙였던 이유는 무엇이냐? 과연 그것이 다시 확대 재생산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줄어들었던 거래량 뭐 30건이 채 되지 않던 파란색 선을 따라가 볼게요. 파란색 2017년 선을 따라가 보면 30건, 50건, 100건, 180건 이런 식으로 거래가 폭발을 해주면서 가격을 견인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견인하지는 못하잖아요. 거래량이 지금 뭐 입으로는 떠드는 거 보면은 이미 거래량은 2017년을 뛰어넘은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 거래되는 것은 그만큼 되지 않더라. 그럼 수성구 전체가 대구 전체를 이끌어 갈 만큼 거래량이 대단하다고 봤을 때도 그것도 아니더라. 그냥 대구에 있는 아파트 숫자와 비례해 봤을 때 그냥 평균적인 거래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다 적다도 아니에요. 그냥 평균의 모습이에요. 범사만삼을 놓고 봤을 때도 뭐 폭발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거래 가격 한두 개 반등하는 것 가지고 지금 아니면
늦었다. 못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 듣고 샀던 사람들이 언제 샀던 사람이냐면은 지금 아니면 못 산다고 해서 샀던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못 산다. 그때 샀던 사람들이 버머라운 프라이빗을 12억 5천에 샀고 그때 샀던 사람들이 알파시티 동아 IC를 11억 3천에 샀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요. 또 그때 샀던 사람들이 이 비싼 값을 치르고 다 샀단 말입니다. 버머라운 프라이빗 2차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말을 믿고 14억 9천에 샀단 말입니다. 센트를 푸르지오 13억 6천에 샀단 말입니다.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안 보여주고 거래 많다 폭발한다 거래 많다 폭발한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 말을 수치로 확인하시고 판단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24건 분양권 거래가 한 달 기준으로 한 500건씩 터져 나와도 분양권을 팔아야 되는 사람 수가 더 많아요. 팔아야 되는 사람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모습. 분양권 매도 물량 한 4,000개 정도 육박하죠. 이렇습니다. 분양권도 다시 직거래 비율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분위기 좋아지면은 직거래 비율이 낮아지다가 다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직거래 비율은 아마 다시 올라갈 걸로 보여지죠. 힐스테이트 만촌역, 만촌, 버머 또 요렇게 뒤흔들려고 합니다. 뒤흔들려고요. 쌍용도 플티넘 버머 가격 7억 6천이에요. 7억 6천. 나머지 가격들도 5억 이상 거래되고 있는 모습. 이게 5억을 넘기는 분양권 거래 가격도 많이 없었는데 일부 지역들 가격 반등하고 하니까 분양권 가격이 바로 같이 튀어 오릅니다. 과연 이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조금 적게 신고되죠. 주간 기준으로 272건이에요. 그럼 거래량이 갑자기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사람이 전세를 안 살기로 했냐? 라고 보면 그것도 아니죠. 임대차 3법 중에서 세 번째, 전월세 신고제 또 1년 유예한다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5월 들어서 이례적으로 많이 거래되던 전세 그러던 것이 6월 들어서 갑자기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다? 아니죠. 전세 거래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체 평균을 따라가 보면 좀 줄어드는 시점으로 갑니다. 또 입주가 많아지고 하면 또 전세 거래 상대적으로 또 많아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전세 비율이 확 올라가지는 않더라. 월세 거래 많이 되고 있고요. 전세 가격도 일부 반등하는 느낌도 5월달에 조금 있었습니다. 5월달에 조금 있었어요. 떨어지기만 했었는데요. 갈색선 보시면 아실 거예요. 2022년 1월달 이미 집값은 많이 떨어졌지만 전세가는 여전히 높게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작년 1년 내도록 쉬지 않고 평균 전세 가격이 떨어졌던 그 흐름을 올해 이어받아서 계속 떨어지다가 5월달에 일부 반등했어요. 시장금리 다시 오른다고 하고 신규 은행에서 굉장한 진짜 서비스를 줍니다. 신규 주담대나 신규 전세 거래 금리 좀 싸거든요. 사실상 지금 전방위적으로 집값을 부양하기 위한 지원책은 다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뭐 대단해서 이때만 특별하게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했을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요. 올해 2월달, 3월달 이때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이거 좀 별로 믿지 않아요. 신고율이 폭증했구나. 이렇게 믿는 게 맞다고 볼 정도로 좀 갑자기 줄어들던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사무유연 비중, 요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요까지는 거래가 건수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요. 월세 거래량은 계속 많았습니다. 작년에 인천에 입주가 굉장히 많을 때 그 물량을 쳐낼 수 있었던 힘도 이 많은 월세 거래량에 기인했었는데요. 대구도 아무튼 물량이 지금 입주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점등식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기도 하고 여러 모습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네. 슝슝슝 30대 삼촌님 최근에 대구 반등한다고 막 난리더라고요. 벌써 유튜브에 다들 영상 뽑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디 뭐 운영하는데 MGM도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한 건만 해도 제 1년 유튜브 찍는 것보다 더 나을 텐데. 어, 광고 좀 띄우고 분위기 좋아진다고 이야기하고 광고 하나 받는 게 와, 정말 저 유튜브 1년, 2년 하는 것보다 아마 더 나을 거예요.